시쿵 시즌4는 시의 테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김선우 시인은 낙화 첫사랑에서 노래했습니다. 사랑을 시작하기 전 당신의 생을 먼저 사랑하라 라는 말이네요. 당신 자신에게서 의미를 찾아야 사랑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한 주 동안 안녕하셨죠? 시 한 편으로 삶을 나누고 시 한 편으로 세상을 읽는 문학포로 시쿵에서는요, 한국의 사랑시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흐뭇한 향기이기도 하고요, 따스한 햇볕 같기도 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함으로써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요, 혹은 이웃과의 사랑이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대한 희망과 용기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마로 찾아가는 시쿵 시즌4, 잃어버린 정서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팍팍한 이민의 삶에 위로가 되는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사랑처럼 위대한 가치가 있을까요? 근본적이면서도 영원한 가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만약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사랑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을 주고 또 용기가 되고 힘을 주고 희망이 되는 또 그런 의미를 주는 건 없습니다. 한낱 사랑 타령, 사랑 노래, 사랑시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면은 믿음이 뒤따라오죠. 믿음은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질서고요, 또 사랑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하기만 한 사랑, 그래서 더 애틋해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또 예로부터 많은 시인들이 사랑 노래에 매달려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시를 나눠보겠는데요.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잃어버린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첫 곡 띄웁니다. 한국의 사랑시, 많은 분들이 시를 접하는 시작이 사랑에 빠졌을 때라고 해요. 사춘기 시절 뺨에 여드름이 자고 나면 발긋발긋 돋던 시절 누구에게나 있었죠. 여자 선생님만 봐도 가슴이 설레이고요, 뛰던 그런 시절에 가장 먼저 접하고 이유 없이 좋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시라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시를 접하면 추억이 떠오르고 잃어버린 감성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랑시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건요, 빼놓을 수 없는 정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사랑시는요, 정희성 시인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라는 시입니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도 잘 알려진 시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접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움의 날실과 시실로 이 비단 한 폭을 짠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사랑하면은 꼭 뒤따르는 단어가 그리움이에요. 하기사요, 그리움 없이 어찌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랑의 완성이 그리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필연적으로 그리움을 낳게 돼 있어요. 그립고 또 기다리고 또 외로움이 만날 때 비로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시는 1979년에 발표되어서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애송된 시이기도 합니다. 당신과 나를 연대로 시대 현실을 극복하는 그런 노래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해방과 더불어서 분단 시대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노래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시를 순수한 사랑시로 만나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맺어지지 못하는 아픔으로 고민하는 연인들에게는 정말 힘이 되는 시이기도 하죠. 지난 시콩뚜리가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깊이 또 잘게 부숴서 해석해서 문학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공감을 나눈 시간이었다면요. 이번 시콩 시즌 4는요. 문학을 모르는 분들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조금 가볍게 다루고 소개하면서 해석은 청취자분들에게 맡기자 하는 것이 저의 의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요. 한 분이 이메일을 주셨어요. 시즌 3에서는 어려운 시를 잘게 씹어서 먹을 수 있게끔 해석해 주셔서 아, 이게 그 뜻이었구나. 아, 이 시가 그런 의미였구나 하면서 시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번 시즌 4에서는 시를 가볍게 소개해 주고 청취자분들에게 해석을 맡긴다고 하시니까 어렴풋이 이해는 가는데요. 조금 더 해석해 주셔서 이해하게 해주세요. 라는 편지였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괜히 어줍지 않은 해석한답시고 어렵게 끌고 가는 것보다 시라는 것이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좋으니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시를 어느 정도는 잘게 부수어서 드시기 좋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부터는 시를 2편만 소개하면서 시를 조금 더 깊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전에 들은 정희성 시인이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라는 시. 이 시는 제목부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랑을 그리움으로 아예 바꿔 부르면서 제목을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라고 졌네요. 이 시를 함께 얘기하면서 인생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시기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이 시기에서 왜 마지막 구절이 저는 가슴을 탁 치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다리리 라는 말이요. 기다림. 그 간절함이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이 말은 결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면 그만큼 또 간절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해요. 단순한 기다림만으로는 사랑을 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간절해야 한다는 거죠. 나와 그대가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진하게 느껴지는 시기이죠. 당신과 내가 만나서 하나의 사랑이 된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기다림으로 끝이 난다 해도 기다림 자체가 사랑의 연속이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 시기도 참 마음에 와닿아요.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아무리 추워도 한 슬픔이 다른 슬픔을 위로하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보면 추운 겨울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외롭고 긴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보통 나의 외로움만, 나의 슬픔만, 나의 그리움만 보듬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로움도 슬픔도
그리움도 일방적이 아닌 함께 보듬어주는 것이 사랑이었던 겁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게 또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비록 나도 슬픔을 겪고 있지만 슬픔을 겪고 있는 상대방을 포용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볼 때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외롭고 긴 기다림이라는 그 시련을 겪은 후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라고 불완전한 문장으로 작품을 마무리하는데요. 그게 더 여운을 주는 시입니다. 이 시는요, 특히 서로 살아가면서 맺어지지 못하는 사연으로 고민하는 연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시라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공감하면서 함께 연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라헬과 시실이 엮여서 한 폭의 비단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거나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현대인들의 사랑이 무섭도록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은 클래식입니다. 참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것.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마음과 마음, 인격과 인격이라고 할까요? 또 정성과 정성이 서로 오고 가고 또 그로 인해서 결합하면서 참된 사랑이 이뤄질 때 큰 행복을 내리는 것이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쓴 정희성 시인은요, 경남 창원 출생입니다.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했고요. 197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변신이 당선되면서 등단했습니다. 김수영 문학상, 만해 문학상, 시와 시학상, 한국문학사 유수한 상들을 많이 수상했고요. 숙문고등학교 교사를 오래 역임했습니다. 1960년대에 참여시를 개척한 김수영 시인, 신동엽 시인 그 뒤를 이어서 1970년대의 대표적인 참여 시인이기도 합니다. 절제된 감정 또 차분한 어조로 민중들의 정서를 노래한 시인입니다. 한국 시문학사에 괄목할 만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이렇게 날실과 시실이 엮여서 한 폭의 비단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노래한 시인이 있는가 하면요. 존재 자체를 사랑에 온통 두고 노래한 시인도 있습니다. 이 시 역시 많은 한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애송되는 시이기도 하죠. 가요나 가곡으로도 많이 알려진 시예요. 김남조 시인의 그대 있음에 낭송 듣고 돌아올게요. 손잡는 행위가 빗속에 사는 것 같다 라는 말이죠.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요, 가을 저녁을 새벽을 이해해 보려는 것처럼 무모한 시도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겠죠. 도무지 가닿을 수 없는 완성이 불가능한, 물론 우리네 인생 자체가 미완성입니다만 말입니다.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닐까 하는데요. 김남주 시인이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그대를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 시를 바라봐도 이 시는 정말 빛나는 시예요. 아마 일제강점기에 이 시가 발표되었다고 하면요. 그대를 조국 광복으로 해석도 하겠죠. 이 시는 첫 시기부터 독자를 사로잡습니다.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사랑이 위대하긴 위대합니다.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곳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있는 곳에 나를 불러서 손잡게 하라라고 하잖아요. 내 몸을 깎아서 그대에게 주는 것 같은 사랑이란 상대방의 근심 곁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삶에 지치고 걱정거리가 생긴 그대의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사랑이 뭐 그냥 달콤하기만 할까요? 쓰고 그늘진 맛에서 더 깊은 맛이 우러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살아가야 할 희망을 다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다음 식기입니다.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있음에 내 마음에 자라거늘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해. 이 시는 기쁨과 갈망이 동시에 자라나는 마음이 곧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심은 외롭고 힘든 것이기에 손잡는다는 것. 그 맞잡은 손에서 열리는 빛이 곧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인은요. 그대 있음에 내가 있다 라고 자체가 당신으로 인해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나이가 차도 결혼에 목매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회적 구조 또 사회적 형편이 그렇기도 합니다만 한마디로 걱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의 고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 책임을 떠안고 싶지 않다는 말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해. 얼마나 바보 같은 시기입니까? 그렇게 바보 같아서 더 사랑을 느끼게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얼마나 뜨겁게 안착하는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대의 사랑 문을 열 때 내가 있어 그 빛에 살게 해. 사는 것에 외롭고 고단함 그대 있음에 삶의 뜻을 배우니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사랑할 때요 인간은 존재의 기쁨을 느낀다고 해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은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할 때가 아니라 사는 것이 외롭고 고단할 때 사랑으로 인해서 삶의 뜻을 배우고 끝없이 그리워하면서 시인은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숨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할수록 외로워진다 라는 말요. 그 외로움과 고단함 속에서도 그대가 있기에 삶의 뜻을 배운다. 사랑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쓴 김남주 시인은요. 경북 대구 출생입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오래 재직했습니다. 시집으로는 목숨, 나디의 향유, 빛과 고요, 아름다운 사람들 등이 있고요. 한국시인협회상, 서울시문화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3일 문화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삶을 여행하는 사이에 시콩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욱 풍성한 감동의 사랑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